야! 너 엄마 모시고 겠냐? 나른한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앉아도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무심하게 돌리고 있는 주인공, 우리 딸의 모습이 보이네요. 사연을 듣기 전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 선물 같은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녀는 불현듯 친정 엄마 생각이 났는지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평소 같으면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우리 딸하며 반갑게 받으셨을 어머니인데 오늘은 신호음이 꽤 길어지네요. 한참 만에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가늘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군요. 여보세요? 엄마 자고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딸의 다급한 물음에 수화기 넘어 노모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쇠약한 기침소리가 간간히 섞여 나오네요. 어머니는 그저 환절기라 몸살 기운이 조금 있을 뿐이라며 걱정하는 딸을 안심시키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모녀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직감이라는 게 있죠.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곁에서 수발을 들어줘야 할 오빠와 올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노인의 목소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놔둔 걸까요? 엄마, 오빠랑 올케는 옆에 없어? 좀 바꿔봐요. 병원은 다녀온 거야?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하시네요. 딸이 재차 다그치자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들 내외가 3박 4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대동하고 말이죠. 팔순이 다 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웠는데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 하나 없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뭐라고? 여행?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여행을 갔다고? 사돈 어른들까지 다 모시고?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효도 여행을 시켜드려도 모자랄 판에 아픈 어머니를 방치하고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 떠났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가라고 했다. 괜찮다 하시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외로움이 뚝뚝 묻어납니다. 딸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않으면 무슨 사단이 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기 때문이죠. 그녀는 거칠게 전화를 끊고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닫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매서운 분노가 느껴지네요. 과연 친정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 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오늘따라 신호는 왜 이리 자주 걸리는지 야속하기만 하죠. 친정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그녀는 차를 삐딱하게 세워둔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10층, 11층. 숫자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것은 훈훈한 온기가 아니라 썰렁한 냉기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집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난방비 몇 푼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고 나간 걸까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에 딸은 몸을 부르르 떱니다. 거실 풍경은 더욱 가관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들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네요. 소파 위에는 면세점 할인 쿠폰이 굴러다니고
바닥에는 새 옷을 뜯고 버린 포장지와 가격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식탁 의자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여행용 목베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주인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엄마, 엄마 나왔어. 어디 있어? 고요한 집안의 딸의 외침이 공허하게 메아리칩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오빠와 올케는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정작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어머니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적막강상 같은 집안 분위기에 딸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칩니다.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딸은 떨리는 다리를 옮겨 안방으로 향합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옵니다. 이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현실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문을 엽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합니다. 그 어둠 속에 마치 짐짝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노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는군요. 이 차가운 방에서 홀로 추위와 병마와 싸우고 있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아 탁해진 공기 속에 덩그러니 놓인 침대 하나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 위에는 두꺼운 솜니불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규칙적으로 들썩이며 떨리고 있습니다. 딸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이불을 살짝 걷어내자 세상에나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식은 땀이 흥건하고 입술은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라 터져 있군요. 엄마, 엄마 나야. 정신 좀 차려봐. 딸이 엄마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쳐보지만 노모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릴 뿐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불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걸까요? 머리맡 협탁을 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언제 사다 놓았는지 모를 빵 봉지는 뜯겨진 채 말라 비틀어져 있고 뚜껑 열린 생수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약봉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픈 노인이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이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려 했던 걸까요? 딸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은 부엌으로 달려가 봅니다. 전기밥솥 뚜껑을 열어보지만 역시나 기대는 무너집니다. 밥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내솥이 차갑게 식어 있군요. 싱크대 개수대에는 설거지감이 그대로 쌓여 있고 냉장고 문에는 노란 포스트잇 메모지 한 장이 팔랑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모처럼 힐링 좀 하고 올게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 꺼내 드세요, 며느리. 메모를 읽는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힐링이라니요. 자기들 힐링하러 가면서 거동도 힘든 시어머니. 밥상은커녕 죽 한 그릇 끓여놓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김치통 몇 개와 장아찌뿐 소화 안 되는 노인이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임이고 학대입니다. 자식된 도리는 고사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딸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딸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쓰러져 있는 엄마의 발을 주무릅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엄마의 발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며 딸은 며칠 전 올케와 나누었던 통화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래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 사달이 날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전 딸은 엄마 기력이 너무 쇠한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더랬죠.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신우이의 말에 올케의 목소리는 꽤나 날카로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합니다. 고모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냉정하게 말해서 시어머니는 엄밀히 말하면 제 가족은 아니잖아요. 남편 낳아주신 분이라 며느리로서 도리만 하는 거지. 너무 저한테 효도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때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괜히 고부 갈등 만들지 말고 내가 참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꼴을 보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네요.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식구가 아니니 아파도 상관없고 굶어도 내 알 바 아니라는 끔찍한 본심이었던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두고 간 거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 딸의 입에서 저절로 험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그들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엄마를 이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이라도 치를 판입니다. 딸은 엄마의 앙상한 손목을 꽉 움켜쥡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불효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엄마를 구해낼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딸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그동안 오빠네 식구들 기죽을까봐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참고 퍼주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딸은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는 저들이 말하는 남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딸의 결심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안방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손에 잡히는 대로 엄마의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옷이 구겨질세라 차곡차곡 개어 넣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피난짐을 싸듯 속옷이며 양말, 두툼한 외투를 가방 안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선잠이 깬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시네요. 딸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나셨나 봅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지 마라. 나가면 네 오빠 입장이 곤란해진다. 숨쉬기조차 힘겨워 쌕쌕거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 걱정뿐입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서러움도 삼키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이 상황에서도 본인 몸보다 아들 내외가 곤란해질까봐 걱정부터 하시는 걸까요? 그 모습이 딸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팝니다. 딸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오빠 입장 생각하지 마. 이제 이 집 식구 아니야. 엄마는 내 식구야. 가자, 우리 집으로. 딸은 주저없이 등을 돌려 어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엄마 어서 엎혀. 하는 딸의 재촉에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힘없는 몸을 딸의 등 위에 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은 순간 울컥하고 맙니다. 어머니가 가벼워도 너무 가볍기 때문이죠. 옛날엔 태산처럼 커 보였던 엄마의 등이 지금은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으면 살이 이렇게 다 빠지셨을까요? 딸은 솟구치는 눈물을 꾹 참으며 이를 악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등 뒤에서 어머니의 뜨거운 숨결과 훌쩍거리는 소리가 전해집니다. 딸은 엄마를 더 꽉 추어 올립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 뒷좌석에 엄마를 눕히고
안전벨트를 메어드리는 딸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그 지옥 같은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오빠네 집을 보며 딸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엄마를 저 차가운 곳에 돌려보내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비로소 시원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의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거실. 딸은 가장 먼저 엄마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온수 매트 온도부터 올립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엄마의 몸이 서서히 녹을 수 있게요. 딸은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고 전복을 다집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끓이기 위해서죠.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와 구수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니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엄마, 일어나서 좀 드셔보세요. 엄마 좋아하는 전복죽 끓였어. 딸이 호호 불어가며 떠먹여주는 죽을 어머니는 받아 드십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아기 새처럼 받아 드시는 엄마의 모습에 딸은 또다시 코끝이 찡해집니다. 빵 쪼가리와 찬물로 버티셨을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딸은 엄마를 모시고 동네 내과로 향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탈수 증세가 심하다며 혀를 차시네요. 영양제 섞인 수액을 한 대 맞고 나니 창백했던 엄마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아옵니다. 역시 노인들은 밥심이고 관심인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깨끗한 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새근새근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평온한 얼굴을 보니 딸의 마음도 한결 놓입니다. 딸은 잠든 엄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주름진 얼굴이 참 고우시네요. 이렇게 편안해 하실 것을 왜 진작 모시지 못했을까요? 오빠네 눈치 보느라 분란 만들기 싫다는 핑계로 엄마를 그 외딴 섬에 방치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딸은 잠든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합니다. 이제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빠랑 올케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든든한 내 집에서 내 엄마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온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딸의 집에는 모처럼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고 있는데 갑자기 식탁 위에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오빠. 드디어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나 봅니다. 딸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하지만 차분하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마자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아, 너 엄마 모시고 갔냐?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화가 난 목소리군요. 딸은 아무 대꾸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저편에서 올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려옵니다. 아니, 고모님은 말도 없이 노인네를 데려가면 어떡해요? 우리더러 노인 학대라도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짐도 다 없어지고. 이게 뭐예요? 기분 좋게 여행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3박 4일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집에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작 자기들 체면 걱정과 기분 타령입니다. 딸은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어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텅 빈 집을 보고 엄마가 어디 편찮으신가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내 허락도 없이 사라졌냐며 화를 내는 그들의 태도에서 딸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조차 접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여행 가방을 현관에 던져두고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고 있을 겁니다. 며칠간 어머니가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일상이 꼬인 것에 대한 불쾌감만 가득하죠. 딸은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어머니를 맡겼던 지난 날이 사무치게 후회스럽습니다. 엄마가 밥은 드셨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게 먼저 아니야? 오빠 정말 너무한다. 딸이 낮게 한마디 던져보지만 오빠는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네요. 자기네들도 힘들어서 모처럼 쉬고 온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면서요. 인간이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더 이상 저들과 섞을 말은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이죠. 딸은 오빠의 고함을 뚝 끊고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흥분하지 않고 조목조목하지만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래, 내가 모셔왔어. 그리고 이제 엄마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보내. 오빠 그리고 옳게 잘 들어.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집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나 봅니다. 딸은 며칠 전 올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올케가 그랬지? 시어머니는 가족 아니라고. 남편 낳아준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 그 말 맞아.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에 엄마를 둘 이유가 없지. 그래서 내가 내 가족 챙기려고 데려왔어. 이제 남남처럼 살자. 엄마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오빠가 당황해서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버벅거립니다. 하지만 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론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 엄마가 집 한 돈으로 해준 거 잊지 않았지? 명의도 아직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알 거야. 가족도 아닌 남이 그 집에 공짜로 살 이유는 없잖아. 당장 비워.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법대로 하자고. 수학이 너머에서 뭐? 집을 비우라고? 하며 비명에 가까운 올케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딸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리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지둥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딸은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딸을 쳐다보시네요. 통화 내용을 들으셨는지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이십니다. 딸은 어머니 옆에 앉아 과일을 깎습니다. 사각사각 사각 깎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거실을 채웁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 집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여기서 마음 편하게 살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딸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십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등 위로 딸의 따뜻한 손이 포개집니다. 앞으로 재산 분할이다 뭐다 시끄러운 싸움이 남았겠지만 딸은 두렵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모녀를 따스하게 감싸 안습니다.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봄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찬방에서 홀로 떨고 계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업고 나오던 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고 여렸을 때 당신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우주였습니다. 우리가 걷다 지칠까, 행여 다칠까, 평생을 업어 키우시느라 정작 당신의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모르셨던 우리 어머니. 이제는 우리가 그 굽은 등을 안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워지는 오늘,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신 분들 모두 만수무강하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